아버지는 그날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배가 고파서 술찌개미를 한 줌 씌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왕은 당신이 지금 들고 있는 그 술 한 잔. 만약 이걸 마시는 순간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액체, 술. 권력자들은 언제나 이 악마의 물을 통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금주법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백제 다루왕 때 시작됐습니다. 고려 시대에도 조선 태종과 연산군 때도 가뭄이 들면 어김없이 술독을 엎어라는 어명이 떨어졌죠. 하지만 그 모든 금지에는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끝난다. 제사는 봐준다. 약술은 괜찮다. 그런데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이 모든 상식을 짓밟은 왕이 나타납니다. 기간, 죽을 때까지. 예외, 국물도 없다. 처벌, 사형. 자비라곤 눈꼽만큼도 없었던 사상 최악의 금주령. 50년 동안 조선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광기의 역사가 지금 시작됩니다. 아버지는 그날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배가 고파서 술지게미를 한 줌 씹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왕은 아버지의 목을 베었습니다. 영조 9년 1733년 봄, 조선 땅은 생지옥이었습니다. 개축대기근 실록은 끔찍한 참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흙을 파먹고 길가에 굶어 죽은 시신이 질비했다. 쌀 한 톨이 곧 목숨이던 때 영조는 선언합니다. 나라의 흥망이 금주에 달렸다. 영조의 계산은 철저했습니다. 술 한 말은 쌀 10마리다. 저 술독에 들어가는 쌀만 아껴도 굶어 죽는 백성을 살린다. 이것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었습니다. 영조는 재위 52년 동안 무려 50회 이상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거의 매년 죽을 때까지 술과의 전쟁을 벌인 셈입니다. 그의 집착은 점점 광기로 변해갔습니다. 영조는 단순한 금지를 넘어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를 어기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 백성들은 설마했지만 그 엄벌의 정체는 사형이었습니다. 한양 골목마다 냄새를 맡고 다니는 단속반, 금남방이 떴습니다. 이들은 부뚜막을 부수고 장독대를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신분별 맞춤형 처벌이었습니다. 영조는 철저하게 각 계급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선비가 술을 마시다 걸리면 청금록에서 이름을 삭제해 영원히 과거 시험을 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공부만 하던 선비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중인이나 서자들은 수군으로 강제 입대시켜 평생 거친 파도와 싸우게 했습니다. 그럼 힘없는 서민과 천민은 가차없이 노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연좌제까지 더해졌습니다. 한 집이 마시면 이웃집 세 곳을 같이 처벌한다. 어제의 이웃사촌이 오늘의 밀고자가 되었습니다. 김신의 할머니가 칠순잔치에 쓸 탁주 한 병을 몰래 빚다 걸리자 신고하지 않은 옆집 박서방까지 관아로 끌려가 곤장을 맞아야 했습니다. 불신과 공포가 조선을 덮쳤습니다. 이 살벌한 감시망 속에서도 백성들은 살기 위해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이건 술이 아니요. 식혜요, 식혜. 영조 38년 1762년 봄,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최전방을 지키는 장군 남병사 윤구현이 술을 빚었다는 혐의로 체포된 것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이상했습니다. 압수한 것은 술 냄새가 나는 빈 항아리뿐. 그 안에 진짜 술이 담겨 있었는지 아니면 금주령 이전에 만든 것인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삼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모두 나서서 왕을 말렸습니다. 전하, 확실한 물증도 없이 냄새만으로 장군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제발 조사를 더 하시지요. 하지만 영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왕은 오히려 말리는 삼정승을 그 자리에서 모두 파직시켜버립니다. 내 말이 우스우냐? 장군이라서 봐준다면 법이 무슨 소용인가? 영조는 기어이 숭례문, 남대문으로 행차하여 윤구현을 무릎 꿇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명령합니다. 베어라. 서슬퍼런 칼날이 번쩍였고 윤구현의 머리는 장대에 매달렸습니다. 고작 술냄새 나는 항아리 하나 때문에 장군의 목이 떨어진 날,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왕은 진짜다. 진짜로 죽인다. 하지만 궁궐 담장하는 딴 세상이었습니다. 피바람이 부는 밖과 달리 영조는 틈만 나면 차를 마셨습니다. 신하들이 붉어진 왕의 얼굴을 보며 의심하면 영조는 태연히 답했습니다. 목이 말라 오미자차를 마셨을 뿐이다. 너희는 왜 그걸 소주라고 의심하느냐? 하지만 더 기막힌 것은 송절차였습니다. 영조는 관절에 좋다며 소나무 마디로 만든 이 차를 즐겨 마셨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무려 138번이나 기록될 정도로 자주 찾았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실 그것은 차가 아니라 소나무 마디와 약재를 넣어 빚은 독한 술, 송절주였습니다. 신하들은 냄새를 맡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왕의 체면을 위해 술을 차라고 불러준 것입니다. 이름만 바꾼 술을 마시며 영조는 백성들에게는 서슬퍼런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백성들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왕이 송절차를 마신다면 우리는 내국을 마시겠다. 약방에서는 술을 약이라 속여 팔았고 주막에서는 막걸리를 식혜라 우기며 파는 기이한 수만국질이 계속되었습니다. 낮에는 금주의 나라, 밤에는 밀주의 천국. 이 모순된 비극은 영조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단속이 심해질수록 술은 지하로 더 깊이 숨어들었습니다. 한양 외곽의 인적이 드문 야산, 동굴, 무덤까지 비밀 양조장들이 솟아났습니다. 위험수당이 붙은 술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금주령 이전보다 무려 10배, 아니 20배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역설이 발생합니다. 영조가 금주령을 내린 첫 번째 이유, 쌀을 아끼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비싼 밀주를 팔아 떼돈을 벌이려는 업자들이 쌀을 매점매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장의 쌀은 비닐 술공장으로 빨려 들어갔고 정작 백성들이 사 먹을 쌀값은 폭등했습니다. 백성들은 분노했습니다. 술 못 먹게 해서 쌀 아끼라더니 이제는 밥해 먹을 쌀도 없구나. 전라도에서는 성난 농민들이 관할을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백성을 유배 보내고 장군의 목까지 베었지만 영조는 결국 인간의 욕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1776년 영조가 승하하고 정조가 왕위에 오릅니다. 애주가였던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이 50년 묶은 족쇄를 풀어버립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인간의 정이다. 어찌 법으로 억지로 막겠는가. 그날 밤 조선 팔도에는 50년 만에 합법적인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사람들은 마당 깊숙이 숨겨두었던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주막마다 등불이 켜지고 젓가락 장단 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서로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술잔을 부딪히는 소리, 쨍그랑. 그것은 단순히 술 마시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숨죽여 살던 백성들이 다시 숨을 쉬는 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막걸리 한 사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맛을 네 아비는 평생 모르고 살았구나. 금주령의 시대는 같지만 그 상처는 깊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퇴근길에 시원한 맥주 한 잔을, 진구와 소주 한 잔을 자유롭게 기울입니다. 하지만 불과 250년 전 이 한 잔은 목숨을 걸어야만 마실 수 있는 금지된 욕망이었습니다. 영조의 금주령이 실패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백성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직 통제와 처벌로만 다스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술독을 깨고 사람을 죽이는 방식은 공포를 낳았을 뿐 사람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술잔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우리가 누리는 이 작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밤이 되었으면 합니다. 달빛 아래 술 읽는 소리, 그 소리가 삶을 노래하는 풍류로 남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고전과 고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